네,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할 경우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삼성 X 파일 공개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사건에서 시작해서 일명 노회찬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의 유승익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이해부터 좀 먼저 구할까 합니다. 예, 통신비밀보호법은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이제 도감청이 횡행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도감청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 그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그 법의 또 개정이 좀 신속하게 돼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도청이나 감청 내지는 이런 것에 관여해서 누설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 도청이나 감청에 의해서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무죄 아니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금고형이 아닌 뭐 벌금형이나 이런 조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도청이나 감청을 했을 경우에 감청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공익성의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단서 조항을 다른 거거든요. 네네. 예. 자, 이번 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그 배경이 노회찬 의원의 사건이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명 노회찬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 사건의 판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4일에 노회찬 의원께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건의 발단은 그 이제 떡값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에 1997년도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양기부 직원들이 도청한 녹취록, 소위 X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X파일이 입수가 됐고 2005년에 한참 지난 이후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가 됐습니다.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7인 실명 공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제 이렇게 작성된 보도자료를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동일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노회찬 의원이 17대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의 이 공개한 정보 자체로는 불법을 감시해야 될 검찰의 감시의 대상인 대기업으로부터 오히려 금품을 상납받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건은 이게 약간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비유를 들자면 인천공항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많은 시민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누군가가 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공익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폭로했으면은 지금의 현행법에 의해서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청은 당연히 처벌돼야 되지만 적어도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래도 처벌을 면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서 조항을 다는 건데요. 뭐 법적인 용어로 하면 위법성 소각 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 일단 그 내용상에 보면요, 그 관련 내용을 공개함에 있어서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거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게 이제 뭐 기승사실인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인터넷 게재했던 게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 배포한 건 괜찮은데 그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 밖이다라고 해서 처벌을 지금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 적용된
그 법이 이제 통비법이 되는 거고요. 네. 통비법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법상에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제 그 면책특권이 해당되는데 이제 통비법이 없어서 이 면책특권의 범위를 정한 거죠. 예외 조항으로.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세계 최고의 인터넷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요. 요즘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다 하지 않습니까? 블로그나. 네. 그래서 신문 기자를 통해서 내지는 방송 기자를 통해서 올라간 공개된 내용은 몇 초 후에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것이 유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괴리돼 있고 또 시대착오적이고 인터넷이 없던 시대나 통할 법안의 판결이라고 일단 보고요. 첫 번째로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 의원께서 공개한 내용이 이미 처음 그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의해서 보도자를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내용을 또 다시 공개했다고 처벌에서 얻어질 그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이 있는지 좀 납득하기 힘들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의 그 일부 개정 안에 속하는 내용들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손질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보호법에 의하면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제16조 2랑 제2랑 제2호의 단서를 신설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 조항을 설치해서 공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목적으로 한다면 처벌의 예외를 두자라고 하는 네. 그런 개정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정보를 서울시 한복판에 예를 들면 대규모 시한폭탄이 설치되었다 이런 네. 정보를 누군가 우연히 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공개해서 수백만의 시민이 목숨을 구했다 손 치더라도 현행법에 의하면 그냥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징역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니 공공성, 공익성, 공공의 네. 이익 부분은 자칫 잘못 그 해석에 어떤 또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정안에서는요, 오로지 네.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매우 엄격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이라고 하는 범주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네. 또 재판부가 죽음에 이게 사익이 개입되었는지 아닌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저는 적어도 예상치 못한 피해자는 예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 통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아마 이 내용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MBC의 전 이상호 기자 통비법 네네. 위반 그 유죄 판결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네네. 포함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공익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 건데 그거는 사실은 기자로서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네. 보장된 건데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그런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이 표현의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번 통비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통비법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노회찬 의원의 판결하고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서 국민의 상식 따로 또 법 해석과 집행 따로라는 느낌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법률 개정만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법률의 개정에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은 이번에 노회찬 의원에 대한 판결을 보고서는
그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은 잡히고 네. 이제 좀 그 쉽게 얘기하면요, 도둑은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만 보더라도 좀 억울한 판결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법과 제도로서 모든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법과 판결은 그래도 일반인의 상식과 부합해야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입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결은 내리는 거고요. 네. 입법부는 이제 법을 만드는 데니까 그래도 입법부에서는 억울한 단 한 사람의 국민이 있다면은 또 그 법의 한계를 자꾸 고쳐서 새로 이제 개정안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법의 흠결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노력은 우리가 이제 입법부에서 하는 거고, 또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판결을 또 내리는 일은 또 사법부가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유승희 의원이었습니다.